피곤해. 오늘은 주간 테스트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원래 지난주 토요일에 보기로 했는데 시간 관계상 못 봤고 또 오늘 보기로 했죠. 범위는 마플 시너지 직선 해방 정식이랑 대수 등비수열 냈고 무난하게 냈어요. 막 엄청 어려운 문제는 딱히 없다. 그래서 언제 보냐면 서종기 선생님 시간에 한 9시쯤에 시험 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처음 알았니? 좀 바뀌었어. 서종희 선생님이 2시간 투입되기로 했습니다. 왜냐면 좀 도형해방 정식은 다양한 시각으로 배우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하기로 했고, 뭐 별거 없습니다. 오늘도 진도 나갈 거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늘도 진도 나가고 그 날씨 더운데 더위 먹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냉방병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아시겠죠? 여러분들 냉방병 걸릴까봐 일부러 에어컨을 좀 살살 틀고 있어요. 각별히 주의해서 다니셨으면 좋겠고, 일찍 주무시고 새벽 4시까지 놀다 주무시지 마시고. 어차피 대학교 가면 맨날 그런 새벽 4시까지 술 처먹고 8시에 기어서 일어나가지고 생활 패턴 관리를 잘 해서 대학을 해서도 바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이해했냐? 지난 시간에 유형 어디까지 했냐? 몇 가지 했어? 17까지 했어? 몇부터 해야 돼? 아빠가 몇 가지 했어? 18부터 하겠습니다. 자, 원이랑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죠. 그때 정수 K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는데,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그죠?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아. 어떻게 할 거냐면 원의 중심 0,0이랑 직선 3x 플러스 2 마이너스 k는 거리를 구해서 구하시면 루트 10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k 이렇게 나오시면 돼요. 얘랑 누구를 비교? 반지름이랑 비교를 한다. 그래서 두 점에서 중심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랑 반지름 중에 누가 더 커야 돼? 두 점에서 만나요. 어디 커야 돼? 어디가 커야 돼? 수련아, 어디가 커야 돼? 오늘은 잘 보여? 오늘 렌즈 꼈네? 어디가 더? 그죠? 분모가 이렇게 되시면 돼요. 분모를 곱하시면 절대값 K가 10보다 이해돼? 그럼 K의 범위가 어떻게 되시면 돼?
이해됐냐? 문제 자체는 쉬운데 여기서 생각하는 게 뭐가 있냐면 원이 직선이 있는데 원이랑 직선이 이제 크게 보시면 첫 번째는 뭐냐면 기울기가 고정. 첫 번째는 뭐냐면 지나는 한 점이 고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얘 첫 번째 기울기가 고정되어 있는 문제 같은 경우는 이 원이랑 직선이랑 만나게 하기 위해서 직선을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돼? 직선의 방정식이 ax 플러스 b 요렇게 쓰일 때 기울기가 고정이야. 그러니까 변화할 수 있냐면 y절편이 변할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이 원이랑 직선을 만나게 하기 위해 뭘 변화시키냐면 y절편을 변화시키다 직선이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뭔 말인지 이해돼? 기울기가 고정인 채로 위아래로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시면 지난 직선이 고정되어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직선이 지나야 된다. 직선을 어떻게 변화시키냐면 이런 식으로 변화를 시킬 수가 있어.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이 y는 ax 플러스 b라고 했을 때 한 점이 고정되어 있다는 어떻게도 생각할 수가 있냐면 뭔 말인지 이해돼? 그러면 얘는 뭘 구하는 문제가 나올 거냐면 기울기를 구하는 문제가 나올 거야. 이해돼? 기울기가 고정되어 있으면 y절편을 구하는 문제가 나올 거고 지나는 한 점이 고정되어 있으면 기울기를 구하는 문제가 나올 거야. 요거를 넣어두고 문제를 푸시면 좋아. 알겠어? 근데 어쨌든 문제의 종류가 뭘로 해결한다? 중심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랑 원의 반지름을 비교해 해결한다는 동의를 해. 알겠어? 뭔 말인지 이해돼? 결국 두 종류 해결하는 방법은 이거. 요렇게 크게 보면 구분할 수를 생각을 하시면 뭘 구하고 있는지 알아야 큰 도움이 되겠다. 이해되냐? 이렇게 해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425는 420하고 430으로 와야지. 430. 자, 430. 원 중심이 마이너스 2,5에서 반지름이 루트 11 원에 접하고 기울기가 3인 두 직선의 y절편을 구하랍니다. 그죠? 직선을 찾아 이 원에 접하는 직선을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을 먼저 세울 거야. 기울기는 3이었고, 그지? 모르니까 k라고 쓸게요. 이렇게 이해됐어? 그러면 뭐 해야 돼 또? 원의 중심 마이너스 2,5 3x y 플러스 k까지의 거리를 구하. 그러면 얘는 10분의 마이너스 11 플러스 k. 얘랑 누구랑 비교해? 반지름이랑 비교해. 접하니까 해답이 뭐라고? d는 r로 해결할 수. 그러면 양변의 분모 곱해주시면 절대값 마이너스 11 플러스 k가 10 나오시면 되고요. 그죠? 절대값 풀어주시면 요렇게 그럼 될 수 있는 k 값이 1, 20 그렇게 오시면 돼요. 그러면 식에서 k 자체가 절편이었으니까 답이겠죠? 다음에 439번으로 갑시다.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0인 원위의 점 2,4에서 접선이 kx-3y 플러스 6은 0의 수직일 때 상수 k의 값을 구하랍니다. 그죠? 원 위에 있는 2,4에서의 접선이에요. 그죠? 몇 개 있어? 몇 개 있어? 그림 그리면 몇 개 나오나? 원 위에 있는 점에서의 접선. 그림 몇 개? 승하야 몇 개야? 2대? 1개. 1개. 왜 1개야? 원 위에 있는 점에서 접선 이해돼? 이해할 수 있어? 없지? 1개야? 알겠? 1개밖에 안 나와요. 원 위에 있는 점에서의 접선 어떻게 구한다 그랬지?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 제곱을 안 썼다 생각하시면 식이 될 수가 있는데, 그치? 이 중에 x 요거 좌표 대입하면 돼. 그죠? 그러면 뭐가 돼? x 플러스 4y는 20. 요렇게 하면 된다 그랬어. 뭔 얘기 나왔어? 얘랑 수직이래. 수직 얘기 나오면 무조건 해봐야 되는. 기울기 곱하면 마이너스 1이다 해봐야 돼. 그치? 지금 우리가 구한 접선은 기울기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2분의 1이잖아. 문제에서 준 직선은 기울기가 얼마야? 3분의 k지? 마이너스 1 나와야 되는 거지. 그럼 k가 얼마여야 돼? 6 나오시면 되겠죠. 자, 450번 점 A 3,1에서 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핵은 두 접선의 y절편을 각각 b랑 c라고 할 때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랍니다. 그죠? 얘는 접선 몇 개 생겨? 원 밖에 한 점을 지나는 접선 몇 개 생겨? 몇 개 생겨? 몇 개? 수련아 몇 개 생겨? 2개 생겨요. 그죠? 그러면 식을 어떻게 잡을 거냐면 지나는 한 점은 아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누구야? 기울기를 알아내야 돼요. 그죠? 그래서 기울기를 문자로 잡고 지나는 한 점은 확인이 됐으니까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겠지. 그지? 그러면 결국에 필요한 게 직선의 방정식의 형태니까 요거 직선의 방정식의 형태로 좀 고쳐주시고 됐어? 그러면 또 뭐 할 거야? 결국 접선의 해답은 뭐라고? D는 R. 그지? 그럼 또 D 구하겠지. 그지? 자, D. 얘는 중심이 0,0이죠. 그죠? 그럼 0,0부터 접선까지의 거리 구하시면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3m 플러스 1 요렇게 나오실 거고요. 그죠? 얘가 반지름인 1이랑 똑같으면 되겠지. 그지? 그럼 어떻게 해결할 거야? 이번에 분모를 곱해서 제곱을 하시면 해결이 요렇게 그러면 m 값이 0 또는 4분의 4
3이 나온다. 이런 얘기죠. 이해됐어? 그러면 이제 m값을 구했으니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보시면 하나는 기울기가 0일 때니까 y는 1일 거고, 그지? 또 하나는 기울기가 4분의 3일 때니까 4분의 3에 x 3 플러스 1 정리하시면 y는 4분의 3의 x 이렇게 오시면 되겠네. 그지? 그러면 b라는 점은 요 녀석의 y 절편이니까 무조건 1이겠죠, 그죠? 요 녀석의 y 절편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5겠지. 됐어? 넓이. 형의 넓이를 구할 때는 뻔히 보이는 게 아니라면 반드시 그림을 그려. 왜? 직각삼각형이면 편하니까, 그지? 그래서 b는 0,1이, c는 0, 마이너스 4분의 5. A라는 점은 어디 있냐면 3,1이니까 얘랑 높이가 똑같으면 되겠네. 그러면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이니까 밑변 높이 해서 넓이 구하시면 되겠죠. 이해되셨나? 다음에 459. 자, 459번. 그림과 같이 2,3에서 원의 그은 두 접선의 접점을 P랑 Q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P랑 Q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랍니다. 그죠?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 어떻게 푸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생각을 해봐. 문제를 푸는 방법을 설계를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풀어? 구해야 되는 건 요거잖아. 그지? 어떻게 풀 거야? 생각해봐. 뭐 구할 수 있지?
뭘 구할 수 있을까? 뭘 먼저 구해야 될까? 이 원의 방정식은 무슨 문제가 나올지 몰라요. 온갖 해괴망측한 문제들이 다 있기 때문에 무조건 생각을 해봐야 돼. 뻔한 문제가 나오는 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강조드리지만 기하적인 특성을 이용하는 게 가장 좋은 풀이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숫자를 계산할 일이 훨씬 적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써먹을 수 있는 기하적인 특징이 뭘까? 기하적인 특징, 우리가 중학교 1, 2, 3학년 때 배웠던 거를 여기서 뭘 써먹을 수 있을까? 뭘 써먹을 수 있을까? 가장 쉽게 써먹을 수 있는 게 이원의 중심이랑 A랑 요렇게 이으시면 얘랑 수직이지? 맞아? 그러면 수직이니까 뭘 구할 수 있어? 수직이니까 뭘 구할 수 있는 거야? 헤이 빨리 대답해. 수직이니까 뭘 구할 수 있어? 뭐 구할 수 있어? 기울기 구할 수 있어요. 그죠? 원점이랑 A랑 기울기 구하시면 얼마야? 2분의 3이잖아. 그지? 그럼 PQ는 기울기가 얼마여야 돼? 마이너스 3분의 2여야 돼. 이해돼? 그럼 기울기까지 알았으니까 기울기는 알고 Y절편은 모른다라고 식을 세우시면 되겠죠. 그죠? 이해되시냐?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이 Y절편은 뭘로 구하면 좋을까? 뭘로 구하시면 가장 좋을까요? 힌트를 하나 더 드리자면 P에서 중심까지 이으면 여기가 수직이지. 그래? 요 그림을 한번 잘 생각해 볼까? 뭘로 요 PQ를 지나는 직선의 Y절편을 구하면 좋을지. 뭘로 구할까? 뭘로 구할까? 뭘로 구해? 뭘로 구해? 여기. 아니면 여기의 길이로 구하시면 되는 거지. 이해돼?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POA 삼각형을 따로 떼서 보시면 요렇게 생긴 직각삼각형이 있는 거야. 그지? 여기가 P, 여기가 O, 여기가 A. 그지? 그래서 P에서 OA에다가 수선을 하나 떨궈 놓은 요런 그림이죠. 그죠? 여기 얼마니? 여기 길이 얼마야? 1. 그지? 여기는 길이가 얼마야? 얼마? 4 플러스 9니까 루트 13이지. 그지? 그럼 여기는 길이가 얼마야? 2 루트 3이지? 이해됐어? 그러면 여기 또는 여기 길이를 구할 수 있어? 없어? 충분히 구할 수 있어요. 그죠? 이 길이를 뭐라고 할까? 이 길이를 A라고 하시면 여기를 한번 써먹어 볼게요. 왜냐면 0,0이니까 계산이 조금 쉬울 것 같아가지고 이 길이를 A라고 하면 여기서 A를 바로 구할 수 있는 공식이 뭐 있어? 1의 제곱은 A 곱하기 루트 13 하시면 되죠. 이해되냐? 1의 제곱은 A 곱하기 루트 13. 그러면 A는 루트 13분의 1이다. 이렇게 써먹으시면 되겠네. 이해돼? 그럼 지금부터 식을 어떻게 세우면 되는 거야? 5, 0,0부터 요 직선의 방정식 정리 좀 하시면 2x 플러스 3y 마이너스 3k는 0이죠. 이 녀석들끼리의 거리를 구하시면
루트 13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3k가 나올 텐데, 그지? 이해돼? 얘가 얼마? 루트 13분의 1이다 하시면 되는 거죠. 이해되시냐? 그러면 k가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1이 나오시면 되는데, 그지? 플러스 3분의 1이야? 마이너스 3분의 1이야? 그림을 보니까 플러스 3분의 1이야. 이해됐어? 요렇게 하시면 PQ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요렇게 해서 구하시면 돼. 이해됐어? 됐냐? 네. 요렇게 해서 구하시면 되고, 요 PQ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뭐라 그러냐면 극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극선이란 게 뭐냐면 원 밖에 있는 점에서 두 개의 접선을 그었을 때 그 두 개의 접점을 지나는 선을 극선이라 그래요. 오케이? 극선이라 그러는데, 요 극선 중에서도 원래는 이렇게 구하는 거야. 오케이? 원래는 이렇게 구하는 거야. 극선이랑 중심이랑 출발하는 점에서 요렇게 선을 그으면 수직이니까 기울기 구하시고, 둘 중에 하나 길이 알아내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y절편을 구하는 게 정석이에요. 요렇게 해서 구하시면 못 구하는 극선의 방정식은 없어. 근데 이제 언제만 특별한 게 있냐면 중심이 0,0인 원에서만 극선의 방정식을 빠르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오케이? 자, 내가 중심이 0,0이면서 x1, y1에서 생기는 접점들에 대해서 극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어. 그러면 얘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녀석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라는 원 위에 점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선을 구하면 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얘는 지금 이 원 위에 있는 점이 아니잖아. 그지? 근데 그냥 이 점이 이 원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점에서의 접선을 구하시면 그게 극선의 방정식이랑 똑같이 나와요. 뭔 말인지 오케이? 그러니까 뭘 하라는 얘기야? x1x 더하기 y1y는 r제곱을 하시면 똑같이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뭔 말인지 이해돼? 이해돼? 언제만 쓸 수 있어? 중심이 0,0일 때만 써먹는 거야. 아무 때나 써먹으시면 안 돼요. 이해되시냐? 그래서 이 문제도 어떻게 푸시면 돼? 중심이 0,0이고 2,3이니까 얘가 이 원 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시면 2x 플러스 3y는 1 하고 똑같이 나오죠. 그래서 요거 정리하시면 요렇게 나와요. 요때만 써먹을 수 있는 방법. 알겠어? (462번) 0,a에서 원에 그은 두 접선이 서로 수직일 때 a의 값을 구하랍니다. 그죠? 무슨 상황이냐면 중심이 0,0인 원이 있고 그 다음에 0,a y축에 있는 어떤 점에서 접선을 두 개를 그었는데 이쯤에서 접선을 두 개를 그었어. 이렇게 하나를 긋고 요렇게 하나를 그었는데 긋고 보니까 여기가 수직이더라. 요런 얘기죠. 그죠? 뭐 어쩌라는 거야? 뭐 어떻게?
접선이 서로 수직이니까 둘이 곱하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겠잖아. 그지? 그거 이용하셔도 좋은데 좀만 더 생각을 해보시면 A에서부터 접점까지의 거리는 무조건 둘이 똑같을 수밖에 없잖아. 그지? 이해되시냐? 다음에 이 원의 중심에서 접점까지 그어보시면 얘네끼리 당연히 수직일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얘를 사각형이라고 생각했을 때 나머지 하나의 각이 무조건 몇 도야? 수직이에요. 그죠? 이해돼? 그리고 얘네랑 얘네끼리 길이 똑같잖아. 그럼 이거 무슨 사각형이야? 정사각형이네. 이해되니? 정사각형이지? 한 변의 길이가 얼마짜리야? 반지름 2루트 2짜리야. 이해돼? 그러면 원의 중심 0,0부터 0,a까지 대각선의 길이가 얼마 나오면 돼? 4 나오면 되잖아. 그지? 그래서 a는 얼마야? 플러스 마이너스 4 나오시면 되는데 양수 구하라 했으니까 4 하시면 되겠죠. 이해됐어? 자, 466번. 원 위를 움직이는 점 P랑 그 다음에 고정되어 있는 점 PQ 5,3에 대해서 PQ의 길이의 최대값이랑 최소값의 합을 구하래요. 그죠? 원이 있고 어떤 원이냐면 중심이 2,-1짜리면서 반지름은 2짜리인 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원 밖에 한 점이 있어. 여기에 Q라는 5,3이라는 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 점으로부터 원 위를, 원 둘레를 돌아다니고 있는 점까지의 거리 중에 최대가 될 때랑 최소가 될 때가 언제인지를 찾아내면 될 거 아니야. 그지? 최대가 될 때는 언제야? P가 여기 있으면 PQ가 요만큼이 될 거고. 그지? P가 여기 있으면 PQ가 요만큼이 될 거고. 뭐 여기 있으면 요만큼이 될 거고. 뭔 말인지 이해돼? 그러면 P, 원 위를 돌아다니는 P가 어디 있어야 제일 멀어? 어디 있어야 제일 멀어? 어디 있어야 돼? Q에서 중심을 지나쳐 갔을 때 여기에 P가 있으면 제일 멀어요. 그지? 그러면 P의 좌표를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야 있지. 그지? 근데 구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를 생각을 해보시면 결국에는 이 선분의 길이의 최대값 최소값만 구해내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럼 Q부터 P까지의 거리를 어떻게 구하면 돼? Q부터 중심까지의 거리 구한 다음에 이만큼은 얼마니까? 반지름이니까 반지름만큼만 더해주시면 되겠죠. 이해돼? 그럼 최소는 P가 여기 있을 때겠네. 그러면 Q부터 P까지 최소 길이는 어떻게 구하시면 돼? Q부터 중심까지의 거리 구해서 반지름만큼 빼주시면 나올 거 아니야. 뭔 말인지 이해되시나? 그러면 Q는 5,3이고 중심은 2,-1이니까 둘이 거리 구하시면 5네. 맞아? 그럼 최대값은 5에다가 반지름만큼 더하시면 되고 최소값은 5에다가 반지름만큼 빼시면 나오겠죠. 됐어?
자, 473번. 원 위의 점 P랑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 마이너스 최소값이 8일 때 상수 K의 값을 구하랍니다. 그죠? 원 위의 점이랑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이랑 최소값. 원이 있고 여기에 2, 마이너스 3 직선이 있는 거죠. 그죠? 얘는 어떤 직선이냐면 x 마이너스 2y 플러스 2는 0 요런 직선인데 그지? 이 원 위에 있는 점 중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제일 멀 때랑 제일 작을 때를 밝혀내시면 되잖아. 그지? 만약에 원 위에 있는 점 P가 여기 있다면 요만큼이 거리가 될 거고요. 그죠? 여기 있으면 요만큼이 거리. 여기 있으면 요만큼이 거리일 거 아니야? 이해돼? 언제가 제일 멀어? 언제가 제일 멀어? 요 거리가 중심을 지날 때가 제일 멀어. 이해돼? 거리가 중심을 지날 때가 제일 멀어. 그럼 언제가 제일 가까워? 그 반대편에 있을 때가 제일 가까워. 이해되시니? 그러면 결국에 또 이 두 점의 좌표를 구할 필요가 없어? 구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죠? 왜? 우리는 길이만 알아내면 되는 거니까. 그지? 그럼 또 어떻게 길이 알아내면 돼? 어차피 중심의 좌표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니까 중심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한 다음에 반지름만큼을 빼시면 최소값, 더하시면 최대값. 이해됐어? 그럼 뭐 할 거냐면 2, 마이너스 3부터 x 마이너스 2y 플러스 2는 0까지의 거리 구하시면 루트 5분의 10 그래서 2루트 5가 되시면 되겠고요. 그죠? 최대값은 2루트 5에다가 반지름인 루트 k를 더하시면 얘가 최대값. 그죠? 최소값은 2루트 5에다가 루트 k만큼 빼시면 얘가 최소값. 그지? 그러면 최대값 빼기 최소값은 어떻게 계산돼? 2루트 k로 계산될 건데 얘가 8이라고 그랬으니까 k값은 16 하시면 되겠죠? 됐냐? 이렇게 하시면 원의 방정식이 끝났습니다. 수련아, 잠 좀 깨. 어제 몇 시에 잤어? 너도 새벽 4시에 잤어? 졸지 마. 쉬었다가 이어서 도형의 이동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시에 시작하시죠. 뭐야? 이번 주 월요일까? 네. 답지 있어요? 2회차. 가져올게. 네. 오케이. 야야 서진아, 이어폰 있니? 아 없어? 없으면 거기서 하자. 답지 내가 카톡으로 보내줄게. 일어나시고 진도 나갑니다. 필기할 준비하시고. 어우 더워.
간다. 도형의 이동. 단원의 이름처럼 도형을 이동을 시키는 겁니다. 어떤 이동을 시키냐면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 두 가지 종류의 이동을 시키는 건데 사실상 이제 이름에서도 알겠지만 그냥 어떤 도형을 이동을 시키는 거야. 그러면 그 도형은 뭐냐면 우리가 이미 배운 도형들을 사용을 하는 거죠. 뭐가 있냐면 점이 있고 직선이 있고 원이 있고, 그죠? 조금 더 응용을 한다면 2차 함수까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도형의 이동 단원은 도형의 이동 자체가 어렵다라기보다는 뭐가 필요하냐면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 어떤 도형을 어디에 대해서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에 대한 이해만 있으면 사실상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아시겠어? 그래서 도형의 이동 단원은 다른 단원이랑 많이 엮어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도가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알겠어? 그러면 첫 번째, 일단 평행이동이 뭔지부터 좀 알아볼게요. 평행이동은 뭐냐면 평행하게 이동시키는 걸 평행이동이라고 그래. 그러면 평행이다라는 건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누구의 평행하냐면 X축과 Y축의 평행이에요. X축 또는 Y축의 평행한 방향으로. X축의 평행한 방향이라 그러면 X축이랑 평행해야 되니까 왼쪽 오른쪽, 그죠? Y축에 평행하다 그러면 Y축과 평행한 방향이니까 위쪽 오른쪽이 되시면 되겠죠, 그죠? 평행 이동을 시키는 방법은 뭐냐면 잘 봐.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 이동을 시킨다. 그러면 이 녀석의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원래 있던 X 대신에 X 플러스 A, 원래 있던 Y 대신에 Y 플러스 B 해주시면 돼. 이거는 뭐 어려운 거 없잖아, 그치? 이해되시니? 그래서 그림으로 살짝 그려드리면 원래 여기 있던 X, Y라는 점을 X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B만큼 평행 이동을 시키면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이동한 것처럼 보이겠죠, 그죠? 뭔 말인지 이해돼?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이동한 것처럼 보이겠고, 이 점의 좌표가 뭐가 되냐면 X에다가 A만큼 추가하시고 Y에다가 B만큼 추가하시면 평행 이동이 완료가 되는 거죠. 알겠어? 근데 이제 얘는 언제의 경우냐면 점에 대한 경우야. 어떤 점을 갖다가 평행 이동 시킬 때는 X축 A, Y축 B만큼 한다? 그럼 보이는 대로 가시면 돼. 알겠어? 근데 언제가 약간 걸릴 수가 있냐면 도형의 경우에서 약간 걸릴 수가 있는데, 도형 뭐뭐 있어? 직선이랑 직선이랑 다음에 원, 뭐 2차 함수, 요런 녀석들을 전부 다 포함한 녀석을 평행 이동을 시킬 때는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 이동을 시킨다 라고 하시면 X 대신에 X-A를 대입을 하셔야 되고 Y 대신에 Y-B를 대입을 하시면 도형에 대한 평행 이동이 완료예요. 알겠어? 원래 요렇게 있던 직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얘를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얘를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을 시키고 싶어. 이 직선 자체를 통째로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을 시키고 싶어. 그러면 얘가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전부 다 이동해서 요렇게 가겠죠, 그죠? 이해되시나? 즉 쉽게 말해서 이 직선 위에 있는 요 점이 요렇게 이동을 했다라는 얘기야. 뭔 말인지 이해돼? 근데 직선이 통째로 이만큼 온 거니까 점 하나만 이동했겠어? 아니죠? 여기 있는 점이 여기로 왔을 거고, 여기 있는 점이 여기로 왔을 거고, 여기 있는 점이 여기로 왔을 거란 말이야. 그지? 뭔 말인지 이해돼?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이 전부 다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 이동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도형은 어떻게 한다고? X 대신에 X-P 넣고 Y 대신에 Y-Q 넣으면
완성이 되신다고요. 이해됐어? 이해돼? 점은 평행이동할 때 부호 그대로 가져가시면 되고 도형은 평행이동할 때 부호 반대로 가져가시면 돼. 여기까지 이해돼? 이해돼? 요렇게 하면 모든 평행이동에 대한 내용이 끝이야. 알겠어? 평행이동은 딱 요것만 알아놓으시면 되고요. 두 번째 뭐가 있냐면 대칭이동이 있죠. 대칭도 역시나 뭐가 필요해? 기준이 필요해. 그지? 평행이동은 기준이 누구랑 누구였어? X축의 평행, Y축의 평행. 그래서 이름이 평행이동. 그지? 대칭이동은요? 대칭이동은? 얘도 마찬가지로 기준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지? 근데 평행이동은 평행이라는 단어는 직선에서 사용을 하는 거니까 기준이 직선이 될 수밖에 없어. 그지? 근데 대칭이동은 기준이 조금 여러 개가 있어. 근데 얘는 다행인 점은 뭐냐면 점을 평행이동시키는 방법이랑 도형을 평행이동시키는 방법이 일치해. 알겠어? 그냥 평행이동은 점을 평행이동시키는 방법과 도형을 평행이동시키는 방법이 다르잖아. 그지? 근데 대칭이동은 점이나 도형이나 방법이 일치합니다. 알겠어? 일단 가장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X축 대칭이동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여기에 A, B라는 점이 있고 얘가 X축이야. 알겠지? A, B를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시킬 거야. 어떻게 하는 거야? 여기서 뭘 가져가셔야 되냐면 대칭을 하는 방법을 가져가셔야 돼. 알겠어? 대칭을 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가져가셔야 돼요. 이 점을 X축에 대해서 평행이동을 시킬 거야.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야? 쉽게 말해서 이 X축 위에 있는 A, B를 X축을 기준으로 접어서 시키는 게 대칭 이동이에요. 그죠? 그거를 조금 더 수학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A, B에서 X축까지 수직으로 내려가서 요 길이랑 똑같이 같은 방향으로 가서 점을 찍으면 걔가 A, B가 대칭 이동이 된 점이 되겠지. 그지? 뭔 말인지 이해되시냐? 그러면 이만큼의 길이가 얼마예요? 예? 이만큼의 길이가 얼마야? 이만큼 길이 얼마야? B. 그러면 요만큼도 길이가 얼마여야 돼? B야. 똑같이 왔으니까. 그지? 그럼 이 녀석의 좌표는 뭐가 돼야 돼? A, 마이너스 B가 되시면 되겠지. 이해돼? 이해돼? 두 번째. 그러면 X축에서 한번 했으니까 Y축도 똑같이 해봅시다. 여기 A, B라는 점이 있어. 이 녀석을 요렇게 대칭을 시킬 거야. 그지? 몇 콤마 몇? 뭐 콤마 뭐? 명화야, 뭐 콤마 뭐야? 마이너스 A, B가 되시면 돼. 이해되시나? 정리를 해드리자면 X축 대칭은 Y좌표가 마이너스 Y로 바뀌면 돼요. 그죠? Y축 대칭은 X가 마이너스 X로 바뀌면 돼. 이해돼? 요게 대표적인 축에 대한 대칭이동. 다음에 대표적인 점에 대한 대칭이동이 있는데 원점 대칭. A, B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을 시킬 거야. 오케이? 얘는 지금 두 개는 뭐야? 선대칭. 그죠? 선대칭은 어떻게 시킨다고? 접어서 찍히는 대로 하면 그게 선대칭. 그지? 점대칭은 어떻게 시켜? 대칭의 방법이 다르다 그랬어. 선대칭은 접어서 찍히는데 점대칭은 그럼 어떻게 시키는 거야? 점대칭은 어떻게 시켜? 언제 배우냐면 초등학교 4학년 2학기 때 배워요. 점대칭 어떻게 시키죠? 기억이 나시나? 밀기 뭐 이런 거 나와요. 그래서 규칙적으로 무늬를 찍어내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점대칭은 어떻게 시키죠? 어떻게 시키냐? 점대칭은 얘를 기준으로 180도를 돌리시면 그게 점대칭이야. 알겠어?
점을 기준으로 180도를 돌리면 그게 점대칭이에요. 그죠? 그럼 180도를 돌아간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 요렇게 그림이 그려질 거란 말이지. 이해돼? 왜냐하면 반원이 그려질 거니까. 뭔 말인지 이해되시나? 그럼 얘는 이 길이는 B야. 그럼 요 길이도 B일 거 아니야. 그지? 이 길이는 A야. 그럼 이만큼의 길이도 A일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얘는 뭐 컴마 뭐가 되나? 마이너스 A 컴마 마이너스 B가 되시면 돼요. 맞나요? 그니까 얘는 정리를 해드리자면 원점 대칭은 X를 마이너스 X로 만드시면 되고 Y를 마이너스 Y로 만드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돼? 이렇게 세 가지가 대표적인 선대칭과 점대칭이야. 알겠어? 이해돼? 대칭 이동은 뭐라고? 점과 도형을 이동시키는 방법이 똑같다고. 알겠지? 여기까지 필기하세요. 다 썼죠? 한번 더 정리를 하자면 방금까지 했던 대칭 이동은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 요거 세 개는 뭐냐면 좌표 평면에 무조건 있는 거. 세 가지예요. 그죠? X축 없을 수 없고 Y축 없을 수 없고 두 개가 있으면 교점이 원점이 무조건 생겨요. 그죠? 네 번째는 뭐냐면 Y는 X 대칭. 어떤 점을 Y는 X라는 기울기가 일자리면서 원점을 지나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는 건데 요거는 이제 얘도 방법은 똑같겠지. 그지? 여기까지 수직으로 와가지고 같은 거리만큼 가서 점을 찍으시면 되겠죠. 그죠? 얘는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X좌표, Y좌표가 바뀌시면 됐죠. 요렇게. 알겠어? 이해돼? 네. 왜 요렇게 되는지는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면 될 것 같고 요게 Y는 X 대칭까지 해서 가장 대표적인 대칭 이동 네 가지고요. 오케이. 다음에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면 원의 대칭 이동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원은 본체가 누구야? 누구라 그랬어? 원의 본체는 중심과 반지름이라 그랬어. 그지? 원의 대칭 이동 말고 원의 이동이라고 해봅시다. 중심이랑 반지름이 있어요. 그죠? 이 원을 평행 이동도 시키고 대칭 이동도 시킬 건데, 그지? 평행 이동이랑 대칭 이동 시키면 반지름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요. 그죠? 이해돼? 이해돼? 그대로 옮기는 거니까 반지름은 안 바뀌겠지? 중심은 바뀌어, 안 바뀌어? 중심은 바뀌어요. 이해돼? 중심은 바뀌어. 그러니까 원을 이동시킬 때는 누구만 이동시키시면 돼? 중심만 이동시키시면 돼. 이해돼? 중심만 이동을 시킨 다음에 반지름은 그대로 갖다 쓰시면 돼요. 이해되시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2차 함수인데 2차 함수를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 시킬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될 것 같아? 어떻게 하시면? 2차 함수를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을 하려면 어떻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
어떻게?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 평행이 이동시킬 거야?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 이동시킬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X 대신에 X Y-B 대입하시면 돼. 그지? 만약에 대칭 이동시킬 거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킬 거야. 그러면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넣으면 돼.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킬 거야.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으면 돼.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킬 거야. 그러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 대입하고 Y 대신에 마이너스 Y 대입하면 돼. 무슨 말이냐면 앞에 했던 거랑 똑같은 얘기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차 함수에 대한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 얘기가 나올 때 많이들 실수를 하시는 게 뭐냐면 원을 이동시키는 것처럼 원은 중심만 가지고 이동하면 된다 그랬잖아. 그지? 2차 함수에서 많이들 실수를 하는 게 뭐냐면 꼭지점만 생각을 한단 말이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냐? 꼭지점만 생각을 한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X축이 이렇게 있고 2차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꼭지점이 P, Q였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얘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면 꼭지점이 어디가 있을 거냐면 P, Q에 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이해돼? 만약에 이 원래 2차 함수의 식이 A의 X-P의 제곱 플러스 Q였어. 그래서 꼭지점이 P, Q인데 얘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켰어. 그 다음에 많이들 하는 실수가 식을 그냥 이렇게 써버리는 실수를 많이 한다라는 거지. 이게 왜 실수야? 왜 이렇게 하면 안 돼? 왜 이렇게 하면 안 돼? X축에 대해서 접는 거기 때문에 뭐가 바뀌어?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이 바뀐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뭔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이 식을 똑바로 쓰려면 마이너스 A라고 쓰시면 딱 맞겠죠.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 만약에 식을 이렇게 쓰면은 지금 잘못한 거는 어떤 식의 2차 함수를 갖는 거야? 요런 식의 2차 함수를 갖는 거야. 그지? 근데 얘는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켜버린 상태가 아니잖아. 그지? 뭔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추천을 드리는 건 뭐냐면 2차 함수에 대해서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 얘기가 나올 때는 그림 또는 꼭지점만 가지고 이동을 시키지 마시고 그냥 식만 보고 알려드린 방법대로 이동을 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 이해돼? 여기까지 필기하세요. 여기까지 하면 필기할 건 끝이야. 자, 그럼 문제 조금 풀고 수업 마무리 합시다. 자, 525번부터 갑니다. 자, x 플러스 ay 플러스 b는 0을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3만큼 했더니 x 마이너스 2y 플러스 6이 됐다. a 곱하기 b의 값을 구하래요. 그죠? 직선, 도형을 평행이동 시키는 거니까 어떻게 할 거야?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갔으니까 x 대신에 x 플러스 1을 넣을 거야. 그지? y축으로 3만큼 갔으니까 y 대신에 y 마이너스 3을 대입할 거야. 그죠? 그러면 원래 직선이 요거였으니까 대신에 얘네를 대입하시면 x 플러스 1에 플러스 a에 y 마이너스 3 플러스 b는 0이죠. 이해됐냐? 요거 전개해서 정리하시면 x 플러스 ay 마이너스 3a 플러스 b 플러스 1은 0 이렇게 오시면 되겠지. 이해됐어? 얘가 뭐라는 얘기야? 요거라는 얘기잖아. a는 얼마? 마이너스 2 대시면 되겠고요. 그죠? b는 얼마? 0.
맞냐? 아닌데? 아, 마이너스 1이네요.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a 곱하기 b는 2 하시면 되겠죠? 다음에 537번. 자, 1,5를 마이너스 1,a로 옮기는 평행이동에 의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1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bx 마이너스 8i 플러스 c는 0으로 옮겨질 때 a, b에 대해서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값을 구하랍니다. 그죠? 이것도 이제 천천히 따라가 보면 되는 건데 1,5를 마이너스 1,a로 옮기는 평행이동이래요. 그럼 x축으로는 얼만큼 평행이동 시켜야 돼?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 시켜야 되고, 그지? y축으로는 얼만큼 평행이동 시켜야 돼? a-5만큼 평행이동 시키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돼? 그러면 이제 이 평행이동에 의해서 요렇게 생긴 원이 요렇게 이동을 한다 그랬잖아. 그지? 뭐만 따져보면 된다고? 중심만 따져보면 된다 그랬어. 얘는 중심이 얼마냐면 0,0이고요. 그죠? 그럼 얘도 중심을 좀 알아봐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표준형으로 좀 고쳐볼 건데 x 플러스 2분의 b의 x 2분의 b의 제곱 더하기 y-4의 제곱은 4분의 b제곱 마이너스 c 플러스 16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럼 얘는 중심이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b, 4가 되는 거잖아. 그지? 이해됐어? 얘가 요렇게 되는 평행이동에 의해서 요렇게 가야 돼. 이해돼? 그럼 얘는 뭐랑 똑같아야 되냐면 0,0을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x좌표는 마이너스 2가 되시면 되겠고, 그지? y좌표는 a-5가 되시면 되겠죠. 두 개가 똑같으시면 되는 거지, 그지? 그럼 여기서 a는 얼마? 9가 되시면 되겠고요, 그죠? b는 얼마? 4가 되시면 되겠지? 이해돼? 다음에 원은 평행이동, 대칭이동 해도 누구는 똑같다 그랬어? 반지름은 똑같다 그랬어요. 얘 반지름 제곱이 21이니까 얘도 계산하면 21이 나와야 되잖아, 그지? 그러면 C가 얼마여야 돼?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시면 되겠네. 됐어? 그래서 계산하시면 12가 정답이죠. 자, 포물선 y는 x제곱을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을 하면 y는 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5와 겹쳐진다고 할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랍니다. 그죠? 포물선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이동을 하시면 도형을 평행이동하면 대신에 x-a 넣으면 되고 y 대신에 y-b 넣으면 돼.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될 거야? x 대신에 x-a 넣는 거니까 이렇게 대입하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돼? 통째로 넣는 거야. 그러면 얘를 y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면 이렇게 생겼고, 그지? 그러면 얘랑 똑같다라는 얘기잖아, 그지? 요거 표준형으로 만들어서 비교하는 게 빠르겠죠? 이렇게 됐어? A는 마이너스 4, B는 마이너스 9. 됐어?
그래서 A는 마이너스 4, B는 마이너스 11 하시면 되겠죠. 자, A, 3,A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A', B, 5,B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B'. 그래서 A', B'이 일치할 때 A랑 B에 대해서 B-A의 값을 구하랍니다. 그죠? 3,A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시면 어떻게 되나? Y 대신에 마이너스 Y니까 3,-A. 이해돼? Y의 부호를 바꾸시면 되고요. 다음에 B를 갖다가 5,B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B'은 어떻게 되나? XY 자리 바꾸면 되니까 B,5가 되시면 되겠죠. 그죠? 둘이 똑같다며. A는 마이너스 5, B는 3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됐어? 그래서 B-A는 8 하시면 되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 이따가 중기쌤한테 원해방정식 숙제 해온 거 질문하시면 되고요. 1시간 동안 질문 받고 주간 테스트 보고 기가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고생하셨습니다.